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카멜리아 티름의 아이리시티예요. 일단 우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지금 밀크티로 마실 건데요. 한 잔은 스트레이트로 마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번거로움을 생략하고자 설탕을 이렇게 밑에 넣잖아요. 제가 지금 밀크티용으로 적합한 양의 설탕을 넣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약간 제 나름에는 과중한 노동을 하며 차를 마실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넣고, 찻잎은 7g 정도인 것 같아요. 350ml 티팟이거든요. 여기에 물을 붓고 가득 되니 자잘한 찻잎이기 때문에 바로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 시간을 5분을 재고 있고요. 그 5분은 밀크티용으로 생각한 시간이고, 지금은 당장 이렇게 큰 컵이 필요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작은 컵이면 되는데 한 잔 마실 거니까 다른 컵을 꺼내죠. 한 잔을 바로 따라서 마시면 되거든요. 전 지금 그래도 예쁜 컵에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나요? 누구나? 그쵸? 하지만 그동안 차가 우러나고 있으므로 동작이 제일 빨라야 합니다. 저는 팔이 기니까 멀리 수구에, 아까 설탕을 넣었잖아요. 근데 설탕이 알갱이 설탕이라, 그리고 설탕이 생각보다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갱이 설탕인데다가 녹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차가 다 우러나려고 준비한 5분 동안 충분히 다 우러나야지만 그때쯤에야 설탕이 녹아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설탕의 단맛이 거의 첨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읽고 있는데 역시나 저는 책을 읽다가 가족들이 등장하면, 특히 아이가 등장하면, 읽던 책의 흥미로운 점에 대해서, 읽던 책 중에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차 마시면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별다르지 않고. 근데 저는 아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책을, 제가 늘 책을 읽고 있는 것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집에 책장에도 아이가 관심이 많고 그랬어요. 저희 아이는 책을 되게 안 읽었거든요. 심지어 용돈을 주면서 책을 읽으라고 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용돈을 주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고, 책을 한 권 읽으면 얼마를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한 권 읽으면 뭘 하게 해줄게, 대가를 제공하고 책을 읽게 할 정도였고, 꼭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책들을 찾아서 꼭 무슨 날 이럴 때 선물을 했어요. 물론 장난감이나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과 함께 한 권씩 끼워서. 그리고 이걸 읽으면 또 대가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 시기에 읽었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스스로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하더라고요. 놀이처럼,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많은 모자지간이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무슨 퀴즈 내는 것처럼 작가 이름을 던지고 제목을 말하라, 책 제목을 말하라거나, 뭐, 책 제목을 얘기하면서 작가 이름을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작가 이름이나 책 제목으로 어떤 장난을 친다거나, 뭐 이런 퀴즈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장을 보면서 자기는 책장을 보고 저는 책장을 등지고 앉고 이랬을 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책과 읽지 않은 책인데 책과 제목을 매치하더라고요.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자, 뒤집어. 좀 더 3분 더 어릴 거예요. 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가서 아는 체 하기 되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 누가 무슨 책 얘기를 하는데 적당히 아는 척 하는 선에서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너 되게 책 많이 읽은 줄 알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그거 누가 지은 뭐 말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자꾸 생겼어요. 저는 책 얘기를 자꾸 해줬거든요. 뭐 그렇게 퀴즈를 내면 나 그거 그 이야기 그 부분이 재밌더라. 읽다가 또 막 야 이거 되게 근데 이상하지 않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또 아이가 무슨 질문을 하면 엄마가 그때 무슨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거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늘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책장 앞에 식탁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누구 책장을 보고 책장에 있는 책들의 제목으로 장난을 치죠. 언어의 유희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녀의 이름은 아몬드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재미없었는데 방금. 근데 그런 것들을 갑자기 툭 던져요. 잘 던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집에. 다양한 책 제목을 보고 뭐 농담을 던지고 그러면 또 식구들이 또 그것에 반응을 하고 그렇게 책 제목 책꽂이에는 책 등만 가지고 잘 놉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아주 가벼운 소설이지만 제가 막 니체는 중2병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 한다든지 내가 읽을 만한 가벼운 뭔가를 추천해 달라든지 하는 경우들이 엉망 생겨요. 이제 저희 집은 세 식구가 옷도 다 같이 입게 생긴 상황이라 아마 책도 다 같이 읽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가 저의 바람인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글들을 좋아하지만 종종 그래도 꽤 그런 글 좀 이렇게 제가 추천한
이런 책들도 가끔 하나씩 읽으면서 이거 괜찮더라, 이거 재밌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읽더라고요. 저와는 다르게 한 책을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읽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독서 방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좋아합니다. 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는 것은 즐거운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새 지났지만 찬물이 더 진해졌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묘하게 더 우러날 수 있지 않니 너? 막 이런. 우리가 종종 가끔 아이들이 순수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얘는 이거 다 마실 때까지 냅둘 거예요. 아이들이 순수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순수한 만큼 모르기 때문에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성장기. 요즘에는 뭐 유아기 이래서 다양한 체험을 시키는 체험학습, 놀이학습 뭐 이런 것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 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므로 그렇게 하는 학습에 정말 얼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이나마 이렇게 가볍게 체험을 해보는 것으로 인해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 혹은 해본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세계를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변명조의 감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충분히 그런 것들 하지 못했거든요.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훌쩍 커버렸죠. 그렇게 막 관심을 갖고 마음을 써주지 못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주고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네가 알아서 잘 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다 보면 10대 아이들이에요. 이게 지금 78년에 쓴 책이라 그랬죠, 이 책이. 근데 78년에 쓴 책이고 이 책의 딱 시대적 배경이 몇 년도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아마 앨리스 먼로의 어린 시절쯤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역사적 상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까지 따져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그때는 아동인권이라는 것은 특히나 더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엄한 매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느껴지는
학대와 교육의 부적절한 만남인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앨리스 먼로식의 표현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애가 부끄러운 상황에 놓였어요. 사실 지금 같으면 성감수성이나 성인지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을 테지만 좀 더 가면 그런 것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 이 책과 그 정도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생기는 시기는 100년의 간극이 있겠네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에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럴 때 부끄러운 상황에 여자아이들끼리 고학년 여자아이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뮤리얼 메이슨이라면 자살하고 싶을 거야. 로즈는 계단에서 고학년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나 같으면 자살하고 만다. 그 여학생은 측은함이 아니라 조급함을 담아 그렇게 말했다. 슬퍼요. 그것을 그냥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로만 안타까운 상황으로만 어떤 감정적인 감정이입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쓰지 않아요. 그냥 정말 섬세한 관찰자 같은 느낌입니다. 재밌는 부분은 로즈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가 화자고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에 대한 로즈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문장이 있는데 로즈는 자신이 우월한 역할, 관찰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야기는 결코 플로에게 하지 않았다. 공경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플로와 로즈는 그렇게 합의했다. 로즈가 현장을 떠나 다리를 건너며 사건의 기록자로 탈바꿈할 때 그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다. 신경과민은 싹 사라졌다. 커다랗고 회의적인 목소리. 빨간색과 노란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엉덩이를 살살 흔들며 완연히 거들먹거리는 발걸음. 저는 한 문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맛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짧게 찍고 막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책장이 다른 방에 있었는데 책장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읽고 마시는 공간이에요. 읽고 먹고 마시는 공간. 그리고 자는 방 따로 있고 이게 거실인데 저희 집은 뛰어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를 보지도 않아서
TV가 없어진 지도 뭐한 5년? 5년 좀 더 됐나? 그 전에도 보는 프로만 봤기 때문에 아무도 집안 식구들 누구도 TV를 없애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없애버렸고, 보고 싶은 영화 같은 것들만 프로젝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제가 읽고 마시고 먹고, 식구들은 밥 먹을 때나 간식 먹을 때 외에는 식탁에 뭐 저랑 얘기하러 올 때는 식탁에 앉죠. 제가 늘 이 언저리에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하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고요. 책장을 이쪽으로 따로 뺀 이유는 사실 이렇게 책장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방마다 있어요. 전체를 한 번에 둘 만한 공간이 저희 집에 없고, 책장들도 다 크기나 뭐 형태가 들쭉날쭉이라 정돈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있는 책과 이쪽에 있는 책이 책장 좀 여러 개가 쫙 놓여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 저 방이 잡동사니가 너무 많은 방이에요. 왜냐면 제가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 등등의 부재료가 정말 이만한 눈곱만한 애들까지 정말 많아요. 마셔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치워야 되거든요.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고, 밤에 제가 잘 못 잘 때 누울 수 있는 간이 침대 같은 거를 놓을까 하고 막 궁리 중이다가, 제가 물건을 옮기거나 뭐 무거운 것을 들고 뭐 이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전에는 하루에 뚝딱 하던 것들을 한 달 넘게, 뭐 한 달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식구들 시간이 될 때 이것 좀 옮겨줘, 저것 좀 옮겨줘. 그거 좀 슬퍼요.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혼자서 일을 다 진행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좀 슬퍼요. 저희 집은 딱히 남녀의 일이 나눠져 있는 집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 전구를 갈고, 뭐 전등을 교체하고, 조립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조립하고, 가벼운 작은 선반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요즘엔 DIY로 많이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런 거 다 제가 하거든요.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하자고 말을 했다가 안 해주면 먼저 그냥 혼자 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저는 자꾸 짜증을 내게 되니까. 이 텀블러는 뜨거운 것을 담기 좋지 않고, 저는 뜨거운 것을 잘 담지 않습니다. 주로 그냥 맹물이나 뭐 과일칩, 레몬이나 뭐 이런 칩 넣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오늘은 이미 차가 많이 식었고요. 뜨겁지 않고, 여기에 또 데피지 않은 우유를 부을 거기 때문에 이걸 써도 되겠다 싶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고 마음이 급해요. 지금 천천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기에는 아주 조급한 상태입니다. 더 보면 안 되겠네요. 밀크티를 즐겨하는 영국인들에게 우유 먼저냐.
이러면 미지근한 차가 만들어지죠. 사람들은 되게 미지근한 차 무슨 맛으로? 저는 맛있습니다. 저는 물을 많이 달고 사는 사람이라 단 음료를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미지근한 차 좋아해요. 벌컥벌컥 들이키기에는 미지근한 차가 좋잖아요. 네. 남은 것까지 어떻게 탈탈 털어서 넣고 싶은데. 골든드롭이라잖니 니가. 좀 엎어둘까요? 어차피 이걸 준비해서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산만하게 막 책을 읽다가 차를 우리다가 막 오일을 들이붓고 컵을 바꿨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휘리릭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 원래 제일 많이 마신 기록이 있어요. 기록. 중3 때 저희가 수학여행을 중2 때 가고 중3 때 또 무슨 1박 2일짜리 작은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학교에서. 학교 전체가. 그렇게 갔는데 아마 더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5, 6월. 5, 6월이어서 제가 페트병 2개를 페트병째를 이렇게 꽝꽝 얼려가지고 조금 마시고 얼리면 꽝꽝 얼잖아요. 그걸 얼려가지고 간 거예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고. 지금처럼 뭐 보온병, 보냉병, 다양한 텀블러들이 나오고 이런 것을 잘 인식을 못했고 저는 대부분 뭐 물병들 해봤자 플라스틱 물병들 이 줄을 이루는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꽤 오래되었으니까요. 두 개를 갖고 갔는데 녹아내리는 정도의 양만 조금 조금씩 마시다가 뭐 활동을 하고 왔는데 이제 많이 다 녹아가지고 차가운 상태 정도였어요. 미지근하진 않았고 활동을 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더운 거예요. 뭔가 외부 활동을 하고 차에다 두었던 그 페트병 두 개 페트병 2개 중에서 하나를 거의 마시지 않은 하나를 꾹꾹 다 마셨어요. 한 번에. 1.5리터 꿀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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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별 생각 없이 물 마시는 걸 보고 있던 애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오 막 이런 물만 마시고 있는데 그걸 다 마시고 조금 더 마셨어요. 다른 물병에 있는 물까지. 약간 그 물 먹는 하마. 워낙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진하게 마시는 차보다 길게 오랫동안 많이 마시는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안 찔리고 몸이 덜 힘들게 오래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약간 단맛이 정말 전혀 없더니 끝에 몇 방울 더 따라냈다고.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설탕이 녹아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따라냈다고 조금 단맛이 납니다. 설탕이 시판되는 밀크티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신다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설탕을 꽤 넣지 않았나요? 아까? 보시기에. 그죠? 꽤 넣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꽤 넣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이거 주면서 사람들한테 마셔보라고 하면 이게 설탕을 안 넣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유와 차가 만나면서 그 우유와 차의 풍미가 설탕의 단맛을 가립니다.
그래서 설탕 맛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시판되는 밀크티를 저는 다른 사람들이 덜 달다고 생각하면서 마시는 것도 아주 달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양을 보면 엄청나요. 우리가 콜라나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에 대해서도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도, 이건 한 500ml 정도 되는 텀블러로 알고 있거든요. 450, 500? 이 정도 되는 텀블러에 들어간 설탕의 양이 이런 컵으로 수북히 더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거든요. 30g씩 들어가요. 막. 달아야 밀크티스럽다고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더운 남국에서는 아주 진하고 뭐 설탕 많이 들어간 뭐 이런 차를 즐기기도 하잖아요. 터키였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요거를 꼴깍꼴깍 쪽쪽 빨아 마시면서, 네, 미지근해요. 뜨거운 것은 빨대로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목이 상해요. 기도가 손상되니 그렇게 드시지 말고요. 이건 미지근한 상태예요. 정말로 미지근한 상태. 요거를 꼴깍꼴깍 마시면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책을 읽어도 책이 재밌는 책인데 책이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히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방송이 제일 짧지 않을까요? 그래도 말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밀크티를 마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고 각자 취향도 많이 다릅니다. 그것에 맞춰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은 제 다우이신 늘 그렇다니까요. 어쨌든 그냥 다우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제 다우이신 세레나님이 하시는 세레나님 차방송을 하세요. 라랄라 티룸이라는. 저 아침에 밀크티를 드시더라고요. 잉블루. 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잉블루는 없고 그냥 흔들어 봐서 찻잎이 이 정도, 그래도 한 10g 이상 남았겠다 싶은 애들 중에 하나를 했어요. 아이리시티는 밀크티로 적합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가벼운 밀크티를 마실 때는 너무 옅게 우러나는 차들은 밀크티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럴 땐 진짜 우유를 살짝 묻혔다 싶은 정도의 우유만 넣어야지 밀크티가 됩니다. 진할수록 우유의 비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어쨌든 라랄라티룸에서 잉블루 밀크티를 만들어 드셨는데 보다 보니까 마시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오늘 급하게, 좀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맛 쪽쪽쪽 빨아보면서 일을 하자. 일을 하면 아무래도 기운이 딸리니까 밀크티 딱 좋아 막 이러면서 마셔야지 막 이렇게 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요걸 두고 저쪽 방 정리를 하러 가야겠어요. 요만한 것들을 다 정리한다는 게 생상이 되세요? 해야죠 뭐. 다 제 거라서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중간중간 1시간 뭐 치우고 이런 거 한 다음에 또 1시간 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듯 합니다. 정신없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걸 들고 사라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